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탈북자가 탈북했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김미소님 모셨고요. 또 보조 MC로 이다님 자주 출연해주시는 이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김미소이고요. 2010년에 대한민국에 왔고 지금은 강사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TV에서도 자주 뵙습니다. 네, 이따가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이 딱 친구시라고, 완전 단짝 친구시라고. 네, 어떻게 알게 되셨고 지금 몇 년째 친구세요? 꽃피는 이제 4년째 알게 된 정말 죽일 만큼 어여쁜 제 동생 위서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제 안보 강의, 뭐 토크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되게 그 동생이 제가 짓궂게 막 얘기를 막 북한말로 이제 쌍총갔나 이러면은 그걸 또 재치있게 받아 넘겨주고 사람들이 있는 모임 장소에 저희 둘만 나타나면은 너무 좋아해요. 재밌어서. 여러분이 아까 전화 통화하는 걸 들으셨어야 해요. 제가 옆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네, 오늘도 즐겁게 촬영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향이 청진이세요. 네. 여기서 고등학교 생활까지 하셨다고. 네. 그 학생이었을 때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북한의 아사로 인해가지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학급에 많은 친구들이 막 학교에 못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누구누구네 소년단반 누가 안 나왔으니까 가서 데려오라. 누구누구네 뭐 청년동맹 누가 안 나왔으니까 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막 시켜요. 근데 솔직히 데리러 가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싫어요. 막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되고 아무개야 빨리 학교 가자 이렇게 그래야 되고 그런 거를 당하는 그 친구 역시도 수치감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싫었고 끌려 나오는 학생도 싫었어요. 또 끌려 나오게 되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생활총화 때 비판 대상이 딱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지금을 생각해보면 서로의 그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북한 체제에서는 그거를 안 하면 또 저희가 욕을 먹으니까 굳이 해야 됐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학급이 보통 4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애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진짜 보태지 않아서 막 홍 뚫릴 정도로 거의 반 정도 막 못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교실이 막 비어 있었군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랑 막 위에서 니네 학급 출석률이 왜 이렇게 낙후하냐 그러면서 막 선생님을 뭐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자기 욕먹고 화나니까 또 우리를 보내고 그러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애들 다 모여놓고 이러시더라고요. 야,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니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참 너무 난감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니네 학교 안 나오게 되면 산에 가서 뭐 나무로 뜯어먹던 나무로 해서 먹고 살던 먹고 살아라. 죽어서 니네 무슨 게 있니?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첫째도 둘째도 그냥 먹고 살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어떤 날은 선생님이 친구들 안 나와도 되니까. 네, 친구들 데리러 저희들을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선생님이 대신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막 욕먹고 그러고 오셨거든요. 지금도 그때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 체제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쵸.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네. 혹시 그러면 그 생활총화 할 때 기억들이 나나요? 당연히 나죠. 실제로 이렇게 친한 학급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솔직히 별로 안 친한데 저를 비판하게 되면 되게 상당히 기분이 나빠져. 야, 니가 지금 뭐니 니 주제 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요. 근데 조금 잘 아는 친구일 때는 그래 네가 나를 비판했으니까 다음번에 내가 너를 비판할게 서로 이렇게도 하거든요. 왜냐면 생활총화 흐름 자체가 무조건 내가 나를 비판하고 그 뒤에는 상호 비판이 꼭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친구들끼리 그는 니 이번 주에 내를 비판해라. 다음 주에 내 니를 비판할게.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러면은 김미소님은 학교 수업을 잘 다닐 수 있었나요? 저도 가끔씩 잘 뜯고 먹었습니다. 네.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에 안 나가고 그러면 또 친구들이 오게 되면 야, 내는 못 가겠다. 니네만 가라. 막 이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가자고 막 끌어요. 그러면 나라 아예 가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적도 있었고 저 100% 학교는 다 못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처럼 배고픈 날에는 학교 안 가고 예, 그런 적도 있었죠. 학교를 졸업하고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네. 몇 살에 공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18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갔어요. 바로 들어가셔서. 예. 그러니까 북한은 뭐 직업의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가에서 딱 배치를 해준데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군수공장 출신이면 자녀도 자동 배치가 그렇게 돼요. 군대 가거나 대학교 가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자동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그쪽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해서 제가 그냥 자동 배치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버님 계신 쪽으로. 이 군수공장에서 25살까지 8년을 일을 하셨다고. 네. 여기 일하면서 기억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많죠. 배고파가지고 공장에 거 물건도 많이 덤쳐먹고요. 그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뭘 만드셨어요? 군수공장에서? 저희 군수공장은 포탄 만들었습니다. 120mm랑 240mm 로켓 포탄을 만들어가지고 이라크랑 해외에 많이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때도 신임이 있었고 김정일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번이나 왔었고 김정은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김정은도 저희 공장에 왔다 갔더라고요. 그럼 그 세 사람을 모두 보셨나요? 아니죠. 저는 못 봤죠. 김정일이도 아버님은 옆에서 바로 직접 옆에서 접견을 했어요. 근데 저 1호 행사할 때는 딱 그 생산 라인에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가 뭐 1호부터 4호 공정을 예를 들어서 1호부터 4호 공정까지 보겠다 하면 그 기본 일하는 사람들만 내놓고 외부 사람들은 다 비켜버려요. 갱도에다 다 집어넣어요. 못 나오게. 예, 신변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 꼼치만 있었죠. 직접 얼굴은 저는 못 봤고 아버님은 2차례에 걸쳐서 봤고 기록 영화 짧게도 아버님 얼굴이 나왔어요. 네. 신기하네요. 그 공장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일도 하시고 그 옆에 지금 갱도가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군수공장이다 보니까 특수공정이어가지고 일단은 그 보여지는 라인이 있는가 방면에 보지 말아야 되는 완전 특수 보안 이런 시설은 다 예, 갱도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많이 이거를 해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포탄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다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갱도 안에 들어갈 때는 출입증 같은 게 또 별도로 또 따로 있어요. 예, 그 출입증이 없으면 그 누구도 거기는 절대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저 갱도에 출근하는 그 직장원이잖아요. 근데 나 오늘 깜빡하고 옷을 갈아입느라고 출입증을 못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친구 오늘 갱도 못 들어가요.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그런 거는 감시는 잘 돼요. 그 보안 체계는 잘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땐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김미소님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따뜻한 봄이잖아요. 봄이면 저희는 산이다 보니까 산나물이 많아요. 왜냐면 외부 사람들이 군수공장 쪽에는 일체 접근을 못해요. 네, 산 속에 있는 거예요? 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백 미터 저 밖에서부터는 다 그 산에는 일체 진입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외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산에 나무하러 가는 이런 여느 야산들에는 갈 수 있지만 저희 군수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체 3인이 출입이 허가가 안 돼요. 그래서 봄에는 산나물 뚝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뭐 편리했었고, 그리고 군수공장에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름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공장 전체 인원을 나무를 하게끔 허가를 해줬어요. 그 안에서. 예, 그러니까 생나무는 아니지만 죽은 나무라든지 이런 거 나무를 허가해 주다 보니까 솔직히 북한에서 요만큼 요 팔뚝 말한 그런 나무 8가치 내지 10가치면 100원이었어요. 한 단에. 예, 근데 제가 자전거에다 한 번 실어 오게 되면 한 번 이렇게 딱 규격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불쏘시개를 나웃꾼에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생활이 좀 많이 보탬이 됐거든요. 그래서 군수공장 다닐 때 나름대로 좋았던 거는 그거가 아니었냐. 남들보다 나무 하는 거.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산에 나무 하러 가려면
진짜 보통 한 4시간, 5시간씩 막 걸어가서 나무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허가를 주변- 또 받아야 돼요. 주변 또 사람들이 그것도. 나무를 너무 많이 해서 또 나무가 없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일반 야산은 없어요. 근데 군수공장에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네, 못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혹시 식사나 배급 같은 건 제대로 줬나요? 저희는 그래도 군수공장이어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딱 쓴 쌀 있잖아요. 많이 저는 먹어봤습니다. 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끔 허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그 대북 지원 해주는 쌀은 북한의 어려운 노약자, 꽃제비 어린이들 이런 정말 최악의 그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나 어디서 유엔에서나 다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당국은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포탄 만드는 군수공장, 예, 그리고 군인들한테 많이 갔다. 그쵸. 군인들한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철도도 가끔씩 조금,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 일하는 사람들 조금씩, 당모에 주도 조금씩 주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 USA라는 그 강내포대가 50kg예요. 근데 그 플러스 해가지고 500g씩 더 들어가 있어요. 어떤 지대는 한 800g이 더 들어가 있고요. 대한민국이라고 쓴 쌀은 40kg예요. 한 지대에. 근데 거기는 1kg에서 800g 정도씩 더 넣어 놓았어요. 푼푼하게. 예, 그래가지고, 항상 그 조금씩 남는 쌀을 많이 제가 먹었죠. 제가 군수공장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청년비서 하면서 회계를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다 배급소에서 원래 배급을 줘요. 근데 저희 군수공장만은 배급소에 가서 배급 타는 게 아니라 직장별로 배급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통계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치가 15kg다 하면 막대기 저울로 10kg 뜨고 5kg 떠가지고 이렇게 져요. 근데 이제처럼 큰 지대로 뭐 인원이 뭐 많으니까 그러면 한 400kg, 500kg씩 직장에 분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400kg라고 해도 40kg짜리면 10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1kg씩만 남는다 해도 4kg가 남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나름대로 짭짤하게 잘 얻어먹었습니다. 네. 혹시 8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그 부업 같은 거 하시지 않았어요? 부업 안 하면 그냥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다은 씨? 그쵸. 네. 해야 돼요. 네. 파지를 줬던 뭐 똥태비를 주워서 수매서에다 갖다 바치던 해가지고 살아야죠 뭐. 네. 어떤 부업을 하셨나요? 다양한 그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채소를 했어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는 집은 시내였는데 공장에 들어가면서 조금 시골이어가지고 거기 시골 있는 거기 장마당에서 채소를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저희 시내 쪽에 내려면 담은 뭐 예를 들어서 1kg에 100원 먹기 많이도 못 먹어요. 솔직히 도매로 내가 앉아서 소매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먹는데 도매를 나도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냥 공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이제처럼 그런 채소 같은 거 지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저희가 바닷가 옆이어가지고 고기가 좀 쌌어요. 그래서 고기 같은 것도 도매해주고 또 바로 출근하고. 근데 너무 이게 수입대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무거운 거 싣고 가다가 자전거 한번 펑크 나게 되면 자전거 길가에 이거 펑크 이거 수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멍 하나당 뭐 50원, 100원 점점 올라가서 150원 막 300원 이렇게도 했었거든요. 그거 뻥크 수리하게 되면 이게 어쨌든 가끔 마이너스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야, 이것도 아니다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저도 모르게 CD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CD를 처음에는 보게 된 CD를 접하게 됐었거든요. 국가에서 딱 보게 된 뭐 허가된 영화들 그런 거 보다가 제가 또 줄을 타고 가다 보니까 직접 복사하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 이거는 아니네 하고 정만 군수공장에다 해놓고 83을 냈어요. 83을 냈다. 83이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83이라는 게 처음 뭐냐면요.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을 못하면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든지 회사에서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이런 물품으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83을 하면서 장사를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CD 장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줄을 타서 국경 그 무산 있잖아요. 무산에 가서 또 이렇게 장사꾼들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직거래 밀수 밀수를 빈 CDR도 받아오고 또 남한 드라마도 받고 중국 영화도 받고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 본업이 건만 군수공장 뒤에는 뒷돈 챙기는 자본주의 많이 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남한 드라마 CD 그럼 김미소님도 많이 보셨겠네요?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저는 이젠 죽은 목숨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드라마 같은 거 있나요? 김미소 하면 또 권상우 오빠가 아닐까. 제가 방송에 가끔 나갈 때마다 이 말을 하는데 권상우 동지 얼굴 좀 하고만 좀 봅시다. 이거 죽겠습니다. 큰 팬이시네요. 네, 완전 왕팬이에요. 요즘 또 권상우 오빠 하는 드라마 확 뜨잖아요. 아직도 이 근육은 살아있더라고. 오빠 살아있네. 내가 막 이러고 열혈광편인데 처음에 어떤 드라마를 보셨길래? 처음에 일단은 접한 거는 장군의 아들도 접하고 다양한 거를 많이는 접했어요. 근데 유독 좀 꽂혔던 게 가을동화와 천국의 계단이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많은 드라마를 분들이- 접하신 분들은 많이 혹 갔을 거예요. 왜냐면 잘생긴 남성 오빠들이 여자를 그 유혹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에서는 성교육 자체가 없고 사랑이라는 걸 못 해보고 저 그 나이가 한창 풋풋한 20대의 그 핫한 시기였잖아요. 근데 남자 손도 못 잡아봤지. 드라마 다 보는데 학교 때 배울 때는 저 남자 손이 썩어 빠진 치사라 하던 게 연애도 자연스럽게 하고 속으로 TV를 다 이렇게 하고 보면서 저만의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아래 동네는 저렇게 연애하고 뽀뽀랑 해도 잡아 나가는가? 우리는 아우지 가야 되는데 단련대 가야 되는데 이런 나만의 생각을 하면서 가끔 이런 걸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저럴까? 다은 씨도 그런 거 안 생각해 봤어요? 가끔 드라마 보면서 그런 환상적인 거 조금 저게 진짜일까? 그쵸. 그쵸. 근데 저는 네. 북한에서 뭐 드라마 남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간혹 그 저기 중국 TV가 좀 나와요. 그럴 때 보면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어머 저기 진짜 사람과 사람이 뽀뽀하는 걸까? 그 정도로? 그 정도였죠. 그냥 입을 이렇게 싹 갖다 대는 것까지만 해서 어떻게 조작하지 않을까? 그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진짜 리얼이란 걸 몰랐어요. 네. 근데 20대 한창 그 나이다 보니까 더도 말고 이렇게 남성분들이 여성에 대해서 막 이러는 게 그리고 권성호 오빠 얼마나 멋있어요. 저만 멋있는가요? 네. 그래가지고 오빠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눈썹이 굵직굵직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빠가 눈썹이 딱 완전 장수 눈썹처럼 멋있거든요. 이미 와이프가 있어요. 알고 있죠. 너무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처음에는 나는 진짜 저런 멋있는 남자랑 손만 한번 잡아봤으면 북한에 있을 때 그러면서 오빠를 생각만 해도 막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권상우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아니 진짜 보태지 않고 이런 게 첫 사랑이 설렘이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드라마를 보고. 네. 혹시 그 장사를 그러면 몇 살부터 하신 거예요? 21살부터 했어요. 21살부터? 네네. 그 나이에 그렇게 장사 다니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네.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20대 한창 그 회사에 나가야 되는데 청년동맹 기간이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되면 청년비서가 뭐락하고 그러고 제가 조금 안 있어서 만 20살에 제가 청년비서랑 통계원이라는 그 해견이라는 직업을 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매일 출근 도장 찍은 거 이게 종합해가지고 노동과에 가서 또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직장에서도 직장장도 뭐락하고 막 뭐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그 업무가 딱 한계가 있거든요. 그 업무까지만 보고 저는 제 벌점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퇴근 시간 그래도 얼굴을 한 번씩 봐야 되니까 퇴근 시간 또 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이렇게 하다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되니까 직장장도 그렇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미소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네가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얼싸좋다 했죠 뭐. 그래서 인계를 하고 아빠는 좀 실망해 하셨어요. 왜냐면 20대에 그렇게 청년비서하고 통계원하고 저희 공장이 인원이 3,000명이 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나름대로 조금 자부심이 있어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어디 나가서 항상 일을 하면 솔직히 제가 잘못하게 되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배역망덕 가지지는 안 해가지고 항상 뭘 하면 그 직장의 간부들이 아빠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니 딸내미 하나만 잘 키웠다 하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제가 스스로 아빠 이거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빠는 좀 많이 실망을 하셨댔죠. 근데 제가 할 길이 아니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장사를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데 그럼 어머니나 다른 가족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장사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았나요? 저희 어머니는 후반부에서 그 식당
식당 일을 하셨어요. 청진에 보면 후방사령부가 있거든요. 예, 어느 곳이라고 찝지는 않아도 청진에서 사신 분들은 대략 다 아십니다. 후방사령부가 어디 있는지. 어머님은 그 후방사령부에서 식모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나름대로 배급은 꼬박꼬박 군 소속이다 보니까 배급은 꼬박꼬박 타 들여오시고 또 식당에서 조금 일을 하시다 보니까 뭐 그쪽 안에서 나오는 물자들은 조금씩 산다고 해도 좀 저렴한 가격에 사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장사를 너무 주대에서는 하지는 처음에는 안 하셨어요. 아까 외동이 아니라 여동생이 있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 여동생분은 그러면 뭐 장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네, 저 동생은 그냥 고습스란히 학교 졸업하고 아빠 뒤를 이어서 언니 뒤를 이어서 네 군수공장에 배치받아서 걔는 그냥 열심히 꼬박꼬박 장사하는 것도 몰랐었고 그냥 출근만 집 회사 이렇게 예, 꼬박꼬박 출근만 했었어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김미소님이 약간 이렇게 문제아까지는 아니고 뭔가 쟤는 왜 저럴까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마 의젓하고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의젓하고 왜냐면 독립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사이에서는 배급도 안 주고 장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브레이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나이에 벌써 딱 깨가지고 안에서 돈이 별로 안 되니까 나와서 장사를 하고 막 이러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딸이 맞구나 아마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남한 드라마가 들은 CD를 이제 밀수를 하고 판매를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불법 아니면 또 돈을 크게 왕창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 조금이라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 발은 그냥 여기로 말하면 경찰서죠. 보안소에다 집어넣고 한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하셔요. 그만한 뒤에 위험이 감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김미소님은 위험했던 적 없나요? 있었어요. 언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밀수를 해가지고 빈 CDR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빈 CDR 한 박스에 딱 400알이 들어가요. 네, 저희가 박스 들어봤는데 네. 400알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저희가 무산에서부터 이게 청진까지 내와야 되는데 그거를 포장을 해야 돼요. 그냥 들고 못 나가요. 다 깨지니까요? 깨지는 걸 떠나서 보안원들이 보면 이게 뭐냐 하고 짐 수색을 가끔 이렇게 자주 하거든요. 무산에서 청진까지 나오는 게 그냥 4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4시간 오간에도 2번, 3번을 그거를 기체팡통을 휩쓸면서 이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달 사는 소박에다 그거를 포장해서 넣어요. 이제 지금 CD 한 박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지대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런 쌀자루 있잖아요. 그 쌀자루 안에다 넣고 꽁꽁꽁꽁 매요. 꽁꽁 매고 그 북한 배낭들이 장사 배낭들이 다 커요. 한 40kg, 50kg 들어가는 그런 배낭들이에요. 나달이.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먼저 넣어요. 네. CD를? 아니요, 이제 그 CD를 그 자리에다 묶은, 넣고? 그거를 안에다 넣고, 그 겉에다가 나달을 다 쏟아 넣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겉으로 쑥 찔러보면 다 뭐, 때에 다르죠? 예, 이번에 내가 콩을 사갖고 나온 다음에 찔러보면 콩이야. 그리고 펼쳐보라 하면 만져보면 콩이에요. 이렇게 깊숙이까지 손은 안 넣거든요. 예, 혹시 짓궂은 놈들은 그렇게 해요. 예, 보안원들이. 근데 그냥 이렇게 보고 펼쳤을 때 콩이면 뭐 괜찮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속에서 하는데 어느 날은 진짜 우리는 좀 그런 사람들 보고 올빠시라고 해요. 너무 못된 그런 보안원들 보고 저 오빠시 같은 놈 새끼 막 이러면 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오빠시 같은 그 보안원이 제 옷차림을 보니까 나달배낭이나 메고 다니는 옷차림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장사 이렇게 큰 나달배낭 막 몇백 킬로씩 나르는 분들은 옷도 막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솔직히. 예, 근데 입은 거 보면 멀쩡해요. 근데 장사 배낭은 이렇게 하나 내지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배낭 펼쳐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김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 아니었고 그 보안원 뒤에 그 검차원이 따라다녀요. 예, 가끔씩 검차원들 그 차를 검차원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 보고 야, 니 이거 해체봐라 하는 거예요. 손 집어넣어보라는 거예요. 하늘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좀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게 잡히거든요. 자루가 그 CD를 넣어놓은 자루가 잡히는 거예요. 와, 이거 망했네, 죽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쭉 넣어보다. 왜냐면 그 자기 기관차 옷이 검정 색깔이거든요. 그거 이게 나달 이렇게 막 만지면 허연 게 묻어요. 그러니까 쓱 넣어보는 채 하던 게
뭐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 하던 게 아이 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응 해가지고 이러고 그냥 순간 진짜 그 순간은요 진짜 심장이 똥 멎는 것 같아요. 하던 게 야 이거 무슨 맨이 뭐 없네요 이러고 손 톡톡 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검차원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단은 그다음 보안원이 갔어요. 보안원 지나가고 제가 그 검차원들은 자기 방이 빵통에 자기 검차원 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 기차역점마다 서면 장사꾼들이 담배 사시오 뭐 사시오 이렇게 이런 박스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거기면서 고양이 담배 두각 사가지고 갖다 줬었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 그날 완전 작살나는 거잖아요. 잡혀가는 다 물건 다 뺏기 무조건 해수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그러던 적도 있고 장사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거는 뭐 순간순간 모면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외에 혹시 판매하면서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나요? CD를 또 팔 때? CD를 제가 불법을 해서 CD도 제가 직접 내고 복사하는 건 다른 집에서 복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수남장마당에 시장에서 팔 때는 보게 되면 수남시장에 가게 되면요 이런 마분지 같은데 이렇게 그 박스 같은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선풍기 무슨 색텔레비 DVD 기계 무슨 거 CD에서 이런 표말 같은 거를 손에 쥐고 있어요. 네. 예. 팻말 같은 거. 예, 팻말 같은 거 이렇게 턱 쥐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이 오게 되면 DVD 사는 분들한테는 꼭 CD를 같이 겸해서 팔아요. 예, CD 기계 사는 사람들. 왜냐면 CD 기계를 사는 사람조차 CD가 알이 없으면 우리는 알이라 하거든요. 알이 없으면 그 사람 그거 못 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기계를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나는 그냥 임시적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예를 들어 색텔레비 한 대 혹시 나한테 걸려들어서 소개해주면 대신 나는 거기면서 소개비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CD 기계 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내 CDR을 직접 같이 팔고 그리고 저는 거의 도매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장사를 하시다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날도 빈 CD랑 그거 받으러 국경연선에 와서 작업을 해가고 무사히 들어가서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하고 물건을 팔았죠. 많이 팔았죠, 솔직히. 근데 저희가 고정 거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처럼 보지 말아야 되는 한계가 넘는 것까지 다 주거든요. 북한에서 여기서는 야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19금 아니지, 여기? 괜찮아요. 네, 그 야동 CD를 거기에서는 그런 거라고 했어요. 황나의 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희들끼리는 야 조금 가감한 거 없니? 좀 센 거 없니? 이런 식으로 저희는 통했어요. 야동이란 말은 여기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좀 센 거 없니? 보안원들도 와서 자기들이 궁금하면 야 센 거 좀 없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안원들한테는 돈 못 받으니까 그냥 공짜로 빌려줘요. 예, 보안원들한테는 돈 못 받습니다. 네. 그 사람들 우리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보여주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어떨 때는 가져다 주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지들이 안아서 꿀꺽 먹어치는 것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보지 말아야 되는 한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고정 사람들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CD를 저한테서 받아가지고 팔다가 잡혔어요. 잡히면 실은 원래는 저희 이런 불법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 잡히면 내 한계에서 딱 메모리 짓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로 말하면 뭐 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장사꾼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니는 조금 무서우니까 그러고 이거 불지 않으면 너 깜빵 보내겠다 막 이렇게 보안원들은 협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너 당하지 않겠으면 네 앞선만 물러라. 앞선만 대라. 예, 늘 보안원들이 해먹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거기면서 나는 진짜 모릅니다. 뭐 생뚱맞은 장사꾼한테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면 좋았을 텐데 언니가 나를 부른 거예요. 네. 2월 12일 날 새벽에 자는데 문 떴다. 날짜까지 기억하시네요. 예, 죽어도 잊지 못하죠, 그 날짜는. 네. 그래가지고 문 열었는데 닭다리 탄 보안원들이 며칠 온 거예요. 북한에선 건정 차고 있는 그런 보안원들 보고 닭다리라고 얘기해요. 예. 네. 닭다리 차고 있는 것들이 며칠 와가지고 나오라. 바로 이거 딱 먹는 거예요. 가자. 왜 그런가? 그때 엄마 아빠 되게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새벽에 남도
진짜 2월 달이면 북한이 겨울이어가지고 날이 텐데. 춥고 그러고 날도 늦게 이게 밝아지거든요. 새벽 한 4시 때만에 쳐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 갔는데 그냥 바로 보이부 구리장에다 팍 쳐있더라고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 하더라고요. 아 저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이게 닭살이 돋아요. 그때 너무 이게 소름 돋죠. 그게 있어가지고 그때 어떤 상황인 혹시 짐작은 바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아, 이미 이게-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딱- 막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니요. 설명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내 제가를 내가 아는데 뭘 설명을 해요. 탁 이거 탁 묶는 순간 아 누군가 튀었네. 이게 북한에서는 들켰다 이런 말 장사건들은 튀었네 이런 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아 이게 뭐 잡혔구나. 이게 날 물었네. 그냥 나는 바로 현물로 내가 현장에서 잡힌 내가 현장에서 잡힌 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다는 자체는 누가 잡혀서 나를 불었다든지 현장에서 누가 보다가 튀어가지고 제한돼서 CD를 샀습니다. 이렇게 불지 않으면 내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망했구나. 일단 따라가죠. 반항할 수도 없었고 반항해봤자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듭설이 따라갔죠. 거기 얼마나 계셨나요? 3박 4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그냥 그날은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제가 있은 건 딱 1평방이에요. 1평방짜리. 앞에 이만한 10mm 철관이 있잖아요. 12개가 있었어요. 12개가 있고 철문 따라락 하고 닫아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방이에요. 근데 거기 악취 냄새가 겁나 세게 나요. 아 진짜 가끔 우리 시골에 가게 되면 악취 냄새 나잖아요. 그거보다 여기 시골 악취 약간 그 냄새 퇴비 냄새 같은 네네 그런 맞아요. 거. 퇴비 냄새. 네. 그것보다 더 심한 냄새. 더 심한 냄새죠. 왜냐면 거기 구리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양동이 있잖아요. 밖에쯤. 네. 밖에주 같은 그런 거를 넣고 거기면서 볼일 보라 하거든요. 근데 나는 냄새는 완전 더러운 냄새가 겁나 나는데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소변이 많아가지고 막 그 철문을 두드리면 오줌 좀 누게 좀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했더니 너무 시끄러우니까 왜 그래 하더라고요. 오줌 좀 누자고요. 좀 화장실 좀 가자고. 제가 화장실 안 하거든요. 북한에 변소관이라고 해요. 변소 좀 갑시다. 좀 문 좀 열어주시오. 제가 막 이랬어요. 했더니 막 욕하는 거예요. 이 쌍가나 새끼 거기 밖에 있어. 거기다 해 하는 거예요. 밖에서 아이 보입니다. 그랬거든요. 안 보인다고 했더니 개가나 새끼 모른다. 그래서 문 또 쾅 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밖에 문을. 이게 철문은 열어도 안 주고. 막 급한 놈이 어떻겠어요. 바지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로 쓱쓱쓱쓱 하면 구석구석 이렇게 벽을 짚어가면서 예, 쓰럭쓰럭 찾아가지고 벌리 거기다 봤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고. 네, 그러고 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한민국 조사 기관은 제가 못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북한은 조사하는 시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 네, 모르겠어요. 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라 하게 되면 지금 몇 시입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 손목에 팔에 차 있는 그 시계를 봐야만이 내가 시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시간을 안 알려주거든요. 그럼 시계 지금 몇 시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안 하려고. 감히. 예. 그치. 예. 그래가지고 써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종이에다가. 포용지 주면서 네 CD를 여지껏 누구한테 뭐뭐뭐뭐 발매를 했고 CD는 어디서 받아왔고 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의리상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제 손으로 제 무덤 더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모릅니다. 너 여지껏 CD를 많이 팔아왔잖아요. 너 어디서 받았는데 하게 되면 평성에서 가끔 CD가 들어와요. 평성하고 신의주에서. 근데 평성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보게된 CDR이 많이 들어와요. 평양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보게된 CDR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냥 평성 장사건이 와가지고 CD 넘겨받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게만 재산 나는 못 보게 된 거 반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니 누구한테 팔았잖아 하면서 딱 찍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짚었냐면 내가 과연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하도 CD를 여기저기 많이 팔았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저는 나쁜 CD 판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보안원이 탁 치는 거죠. 니 아무개 한 데다가 팔았잖아. 그래서 이 언니가 나를 불렀구나 하고 제가 그때 알게 된 되신 거죠. 거군요.
이게 뭐 때는 이미 늦었고 그 언니는 현장에서 잡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나 혼자서 감수해야 되겠다. 북한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내가 우리 안에서 마무리를 그치, 지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사건이 이게 이미 커졌구나. 딱 짐작이 오더라고요. 내 단계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네. 혼자 안고 가야 되겠네.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도 모릅니다 했죠. 혹시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 그 안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북한은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워요. 그냥 바로 이게 나르죠. 남자한테서. 뭐 그렇죠. 그 김미소님이 뭐 여자다 뭐 20대다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에이,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인간이죠. 네, 상관 안 해요. 그런 거 없이 네. 그러면 맞기도 하고 써라 하는데 저는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처럼 누구한테 니 팔았잖아. 누군데 팔고 더 써라 하는데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말을 하니까 그 언니만 딱 쓴 거예요. 네, 쓰는 체 해야 되거든요. 너무 안 쓰면 내가 겁나 두둑이 맞거든요. 그래 조금 쓰는 체 하다가 나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간나 새끼 니 영국하니 이 개가 나오면 또 땅 치는 거예요. 한 대 맞고는 또 이렇게 이러고 그냥 행설수설을 쓰는 거예요. 장마당에서 어느 날 뭐 수남 장마당에 어떻게 걸어왔고 뭐 이딴 것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CD 있냐 해가지고 다 보게 된 알을 팔았다는 걸로 다 이렇게 위장을 해서 쓰는 거예요. 봐봐야 뭐 자기네가 잡으려고 하는 건덕지가 근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얼굴에다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지원들이 보통 가죽 벨트 하고 있어요. 네. 가죽 벨트. 네. 네. 그 그래가지고 벨트로 그거 가지고 진짜 모른다고 했더니 요 볼펜 있잖아요. 네. 요 볼펜 가지고 여기 찍어 놓더라고요. 딱 맞아 손톱 앉아가지고. 밑에요? 네. 여기를 찍어 놓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바지에다 오줌 질렀어요. 이건 못 참아요. 네, 못 참아 언니. 이거 이렇게 찍었는데 손톱하고 손톱눈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꽉 찍어낸가 하고 소리치게 되면 더 소리치라 하면서 꽉 눌러놔요. 그런 올바시 같은 보안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보안원들이 있어요. 네. 꽉 하고 눌러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오줌이 나가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옷 갈아입어라 이런 말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구류장에 있는 기간은 부모님들도 면회를 안 시켜요. 버이부 구류장은 면회를 안 시켜요. 네, 면회 안 시켜요. 그리고 일단 버이부든 뭐든 구류장에서 이제 신문하는 기간에는 면회가 없어요. 이제 감옥에 몇 년형 받고 나면은 면회가. 그럼 벨트 가지고도 때렸어요. 벨트 가지고도. 심각하네요. 처음에 이렇게 막 한 대 두 대 맞을 때는 그냥 퍼렇게 이렇게 피멍이 드는데 사람이 너무 맞으면요 피부가 아예 보라색, 짙은 보라색으로 변해요. 네, 그렇게 저는 맞아봤어요. 3박 4일을 계셨다고 했어요. 그럼 3박 4일이 지난 다음에 순순히 풀어준 건가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름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제 지금 생각하면 나 천운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나오셨나요? 왜냐면 내가 2월 12일 날에 잡혔거든요. 근데 2월 16일 날이 김정일이 생일이에요. 네. 근데 보안원이 딱 나를 잡고 보니까 상관한데 이게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잡혀 들어왔는데 나는 새벽에 다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뭐 어디 실인지 상부에서 이렇게 위에다 보고를 안 하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보안원이 아마 머리를 썼던 거, 전술을 썼던 것 같아요. 얘를 잡아서 상부에 보고해서 내가 한 건 올려야 되냐 아니면 얘를 쫄커서 돈을 빨아먹어야 되냐. 계산을 한 거구나. 네.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인데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항상 뇌물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명절 때면 명절 뇌물이 따라가야 되고 뭐 이렇게 뇌물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안원들이란 게 장사를 또 못하게 하거든요. 보안원들은 공개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보안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보이지 않게 쫄커먹는다고 저같이 불법하는 사람들 쫄커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가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딸을 말뚝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 살릴 것이냐. 그 말뚝에 세운다는 게 혹시 총살.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협박한 줄을 알 수도 없었고 그 안에 있을 때는 이러다가 나 몇 년형 먹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그렇게 협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부모인들 내 자식이 진짜 총에 맞아 개죽음을 당한다고 하면
그냥 놔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장사하던 미천은 그냥 기본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도 돈 빌려주는 사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이.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돈 더 빌려가지고 제발 딸 목숨만 좀 살려달라 해가지고 안 된다. 돈 조금 가져가니까 안 된다. 니 장난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어머님이 또 다시 더 많은 예. 돈을.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돈을 빚을 지셨어요. 그래서 2월 16일 날 새벽에 풀려났어요. 네, 남들이 다 잠든 그 시간에 새벽에. 네, 새벽에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3박 12일 날 새벽에 가서 16일. 14, 15, 16, 예, 3박 4일 그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동안은 그냥 나오라 하게 되면 나오고, 그러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물을 안 줘요. 3박 4일 동안요? 물 그 좀 안에 있는 동안요? 예, 물을 좀 먹읍시다 하게 되면 물을 잘 안 줘요. 갑자기 제가 물소리 하니까 땡기시다 봅니다. 네. 네. 끔찍하네요. 물을 잘 안 줘요. 생각만 해도. 진짜 물 좀만 좀 주세요 하게 되면 진짜 조금 줘요. 그래서 그냥 먹이나 추스를 수 있게끔. 왜냐면 먹으면 싸잖아요. 안 줘요. 그리고 밥도 세 끼 중에 한 끼나 주나 마나 해요. 그 한 끼도 제대로 안 줘야죠. 안 줘요. 그냥 일단 거기 들어가서부터는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애완견도 밥은 꼭꼭 주잖아요. 미용실도 내려가고. 북한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개보다도 못해요, 솔직히. 북한은 이제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주는 게 또 종류가 달라요. 그 신문을 이제 오래 받아야 되는 장기성을 띈 사람들한테는 콩을 줘요. 두부콩. 두부콩을 섞여서 주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중국까지 탈북했다가 막 붙잡혀 오거나 뭐 이렇게 일 안 하는 백수들 또 들어왔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통옥수수를 줘요. 그러니까 오래 있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나마 영양가 있는 걸 영양가 내지. 있는 거. 뭐 통옥수수는 그 안에서도 그 눈을 쏙 다 뽑아내요. 기름기는 뽑아내고 그냥 그 껍데기 같은 그런 통옥수수 주는 거죠. 혹시 거기 3박 4일 있었던 게 탈북 계기가 된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었어요. 일단은 그렇게 맞으면서 그때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막 울컥해지는데, 그렇게 맞으면서 그냥 제 혼자 스스로 깨달았던 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에서 나한테 먹을 것만 옛날처럼 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때처럼 뭔가 다 흔했으면 이런 장사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월 16일 날 새벽에 나오는데 제가 걷지를 못했어요. 너무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보아는 야, 너 데리러 올 때 구루마 가지고 오라, 손수레. 네. 예, 여기는 뭐 택시가 있고 뭐 다양하면,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구루마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루마에 저를 이렇게 겨우 안시고 어머니가 끌고 가는데 어머니가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렇게 맞았길래 그렇게 그러니까 됐어요? 일단은 어떻게- 나는 다른 종류하고 다르게 나는 드라마야, CD였잖아요. 그것도 나만 드라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타겟 대상으로 삶았던 거예요, 저를. 무조건 총살, 어떻게 때렸어요? 총살하든지 이렇게 타겟을 삼다 보니까 인정사정을 안 맞았어요. 내 소리 너무 아파서 소리치면 소리친다고 더 더 때리고. 이거나 새끼 알잖아요. 막 발로 밟아놓고, 상관없어요. 여자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발로 막 밟아놓고, 그러고 아가가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너무 맞아가지고 이 개새끼 죽여라 제가 막 이랬어요. 너무 차라리 맞아가지고. 죽여라? 예, 차라리 죽여라. 그러니까 이건 나 그래, 니 매란 거 좀 맞아봐라. 그래서 사정 없이 때려요. 얼굴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보안원이 때리는 게 아니라 보안원은 손 안 대요. 순찰대가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시켜요. 자기 손 안 대요. 보안원이 법에 자기 손안 걸린다고. 돼요. 더 나쁘네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보안원 밑에서 일하는 거 순찰대라든지 이런 그 그룹바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멍둥이 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막 멍둥이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멍둥이는 안 맞아보고 구두발에 막 이렇게 막 밟아놓고. 근데 지금 체중보다 그때는 더 약했었거든요. 제가 한 35kg, 36kg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냥 진짜 왜소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때릴 데가 상황이에요. 어디 반항을 하면 더 맞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제 구루마에 태워서 집에 가셨고 가서 당분간은 어머니가 제가 화장실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맞다 보니까 다리는 물론이고 허리로부터 시작해서 막 구두발에 막 밟아놓고 이래놔가지고 허리 여기로부터 쫙 해서 하반신 여기 엉덩이 여기 이 무릎 여기까지 다 퍼렇게 돼. 진짜 보라색 짙은 보라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자고 해도 엉덩이 살이 없는 데다가 그 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두꺼워. 북한 이불이 원래 깔개가 두꺼워요. 그런 것도 아파가지고 내 살을 내가 만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유일하게 해줄 수 있으셨던 게 계란 굴려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독을 빼는 데는 계란을 쓰고 그러고 이렇게 미역 있잖아요. 곰거나 이런 데는 미역도 붙여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내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에 그 우리 각 이런 구멍이 숭숭숭숭 나는 그 새미역 있잖아요. 네. 새미역을 어디 가서 얻어다가서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엉덩이나 붙여줬거든요. 이게 그 미역을 붙이게 되면 독이 조금 빨리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도 붙여주고 그리고 김치 이파리랑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독을 해소하는데 좋아요. 붙여주고. 네, 그래서 최대한 엄마가 있는 거. 김치 어느 날은 김치 이파리 부쳐도 주고 씻어가지고 김치 이파리도 부쳐주고 앉아서 계란도 굴려주고 하면서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셨겠네요. 오셨어요. 그러고 다리를 일단은 제가 잘 못 쓰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러다가 네가 하반신마비 와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냐고. 그래서 그때 엄마가 많이 힘드셨죠. 네, 저는 물론 그냥 저는 아픈 게 힘들었었고 엄마는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죄책감 때문에. 그게 몇 살이셨나요? 그때가 만으로 24살. 24살. 부르는 나이로 25살. 네. 25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몸이 이럭저럭 추스리게 하니까 이제부터는 빚쟁이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치. 빗소리. 그리고 북한에 그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가져가는 게 집에 가산 다 가져가잖아요. 그쵸. 네. 집에 가산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집에 커튼까지도 다. 그 중기는 일단은 다 한 벌로 다 걷어갔고, 가마도 빼가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마를 뽑아가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가마는 마지막이니까. 주철이어가지고 철로 파고철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고 가마로 팔 수가 있어요. 그 제일 마지막 수단이에요. 제일 마지막인 거죠. 가마는 마지막이거든. 그것 때문에 탈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치. 당연히. 그때 처음 무릎을 꿇어봤어요. 그 제발 가마는 뽑아가지 말라고. 아저씨 이 가마까지 뽑아가게 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빚을 갚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엄마는 그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배급은 한 달에 15kg씩 꼬박꼬박 타셨거든요. 그 15kg를 타게 되면 거기면서 한 5kg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팔아서 빚 다음 얼마나 또 빚 물고. 갚는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그때 5kg로 식구 4명이서 먹고 네네. 그리고 어머님이 나름대로 식당에 다니다 보니까 거기면서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식당에서 밥이랑 조금씩 남잖아요. 그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죽 써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죠. 완전 역사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북한에서는 불법만이 살 길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바보라고 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돈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2월 16일 날 새벽에 나올 때는 다시는 이런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불법 장사 안 하겠습니다 하고 10손가락 지문을 찍고 나왔어요. 죄인들은 까만 먹으로 손도장을 눌러요. 10손가락을 다 누르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뭐 어떻게 죽을 땐 죽더라도 빚도 갚고 우리 집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드라마 장사를 제가 몸이 몇 달 이렇게 해서 추스려가지고 다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CD 받으러 모산에 들어왔었고 포장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산적에는 거정거리 하던 집은 북한에서도 장사꾼들끼리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외상을 먼저 줘요. 예, 외상거래가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차피 건이랑 신용을 잘 지켜하고 그 집이랑 같이 이렇게 그걸 해고 내가 들어가서도 그 앞선을 안 불지 않은 것만 해도 장사꾼들도 그런 그거는 의리가 또 신용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네. 예, 감사하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다 불면 지네들 다 같이 나랑 같이 콩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거 들었다. 그리고 저만 그런 장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니까 다른 분을 통해서 이미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름대로 내가 풀려난 소식도 알게 되고 해서 흔쾌 이게 CD랑 또 이렇게 다 외상으로 져가지고 먼저 선불로 져가지고 외상으로 져가지고 짐 다 포장해가지고 꾸려가고 나오려고 역전에 나왔어요. 근데 저만 그런 장사하는 게 아니고 몇몇이 있거든요. 네. 장사꾼 언니를 딱 봤는데 그 언니를 봐서 저는 솔직히 반가웠어요. 같은 기차 타고 나가야 되니까 같이 나가겠네 하고 소리 반가워서 딱 이렇게 하려는데 그 언니가 눈을 찔끔하더라고요. 그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눈빛만 봐도 알려요. 예. 우리 애틋한 연인들은 눈만 봐도 안다 하잖아요. 이다은 씨 눈만 봐도 사랑이 넘치는 그 눈빛. 네. 그러니까 장사꾼들도 그런 게 있어요. 탁 눈을 봤는데 언니가 꼿꼿해가지고 탁 이러고 싹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또 뭔 사건이 터졌네. 일이 터졌네. 하고 소리 언니 가는 쪽을 봤는데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갔죠. 변속관으로 갔죠. 그 여자 변속관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언니가 탁 들어가면서 이러더라고요. 그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꽃제비애가 들어오는데 걔가 손에다가 나를 보면서 손을 싹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꼬그라진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쪽지를 탁 받아들고 바로 화장실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리 쫙 펼쳐봤어요. 더도 말고 그거 보는 순간 나는 그냥 죽어야 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미소야 너 이번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쪽지를 보니까 그 정말 그 시한부 선고받은 그 느낌이라고 그쵸. 얘기 네. 예. 생명의 위협을. 그죠? 야, 나 지금 끝장이네. 왜냐면 제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한다 이거 누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불과 6개월도 안 지났거든요. 사형감이지. 네. 근데 이번에는 나만인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완전 싹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나 이 기차 못 타겠네. 그렇게 하고 그 쪽지를 버리면 혹시 죽을까봐 먹어 삼켜버렸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멍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화장실에 한참 앉아있다가 나 나가야 돼. 여기서 나가야 돼. 이렇게 하고 다시 짐은 그 역전들마다 짐 보관소가 있어요. 그냥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나 일단 여기를 빨리 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랑 거래하는 그 언니네 집 들어갔어요. 언니 나 청진 못 나가. 왜? 하는 거예요. 나 뒤에 미행이 붙은 것 같다니까. 언니도 더 놀라는 거예요. 그 앞에 언니도. 너 짐은 어떻게 해? 그 보관소에 있으니까 내 신분증 가져가서 언니가 찾아. 그 신분증만 있으면 돌려주거든요. 언니가 가서 찾아서 빨리 여기다 대피시키고 나 먼저 모험 숨겨야 되니까 그 다른 자기 아는 지인분의 집에다 저를 일단은 먼저 숨겨주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미행이 붙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전해서 그냥 맴도는 거예요. 내가 짐을 맡기는 거 받고 분명히 이번에 이 차를 타고 나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전해서 이제 짐 하고 나갈 때 잡지 않으면 정진에 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그래서 내 몸을 피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엄마한테는 나 가서 며칠만 있다가 바로 온다고 그렇게 하고 여행증명서 제가 다 떼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불법하는 사람들은 여행증명서는 필수로 착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행증명서가 있으면 그냥 증명서금이라고 차표금이랄 때 그냥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지만 여행서나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일이 꼭 복잡해지는군요. 더 복잡해지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희는 야매로 돈을 몇 배로 더 불려주고 이렇게 증명서를 사가지고 다녔거든요. 안 되겠다. 어떡하지 하다가 4일을 일단은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남인의 집에.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북한에서 남인의 집 가서 밥을 한 끼, 2끼 얻어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벌써 며칠만 지나게 되면 눈치가 보여요.
그 집들도 다 끼마다 끼거리 먹고 살기 예,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숟가락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은 뭐든 흔해가지고 있는 반찬에 밥에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돼요. 그런 것도 솔직히 내 집에 손님이 오면 가끔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근데 북한은 뭐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이제는 슬슬 눈치가 보이는 거야. 4일이 되니까. 그리고 북한도 나름 그런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이라고 몇 달만 잡히지 않으면 더 이상 안 찾는군요.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네. 실권을 잡지 못한 이상은. 네.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 이게 하루 이틀이지 어디 가서 이렇게 자꾸 남의 집 가서 떠돌이 하겠냐. 그 말도 맞는 거거든요. 언니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언니가 건너편 가서 돈 좀 벌고 와. 중국 말하는 거군요. 그죠? 건너편이라는 게 우리는 바로 중국이요. 중국이거든요. 네. 야, 그거는 내 못한다 언니. 내 미쳤니? 내 죽음 죽었지. 내 그렇게는 못한다.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북한의 그 도강에다가 다시 잡혀와서 막 그 강제 노동하고 그런 분들 많이 보고 그런 분들 잡아오게 되면 역전 앞에다 세워놓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고 이걸 또 막 사람들이 그 역전 광장에다 세워놓고 그런 걸 시켜요.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이상하게 노란 머리도 이제처럼 염색해갖고 와가지고 노란 머리도 있고 별나게 다 있거든요. 저가 나들은 저게 날라리 풍리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배반하고 이러면서 배반자라고 막 저희들이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번전도 없지. 다른 장사하자고 해도 밑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번전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이 불법은 이제는 다시는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미행도 지금 네. 붙어 있고. 그러고 나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언니 말도 맞는 거예요. 건너편 가서 짧게 돈 벌고 오는 것도 낫겠더라고요. 왜냐면 보이지도 뭐 또 살살 날뛰면 이거면 되니까. 돈이면. 네, 돈이면 해결이 되니까 그래. 나 한 몇 달만 갔다 오지 뭐. 그러고 언니 보고 얘기했거든요. 언니 우리 집에다 소식 되어가지고 나 몇 달만 저기 멀리 가가지고 돈 좀 벌어갖고 온다고 얘기해라. 그 당시가 25살이셨죠? 그러면 부모님께는 며칠 있다가 장사하고 오겠다는 말이 마지막이었나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을 뵌 마지막이었나요? 마지막이었죠. 근데 그때 아빠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더 못 보시고 9월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농촌동원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공장 책임지고 당분간 그 어랑이라는 데 그 벼가을 하는데 군수공장은 웬만해선 그런 데 안 나가요. 근데 그 해 유난히 그 우리 군수공장도 거기 어느 어랑에 있는 거김에 가서 농촌동원 이거 가을 해주고 거김에서 쌀 몇 프로를 우리 군수공장에서 가져오기로 됐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거를 책임지고 가다 보니까 아빠 아버지한테는 얼굴은 못 보고 엄마랑 동생 얼굴 만 보고 오셨고. 그러니까 그때는 며칠이냐는 나 나가서 이번에 한탕하고 오면 한 3,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만 갔다 올게 하고 나왔는데 그게 그 마지막이에요. 이후로 못 갔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도강에서부터 탈북 그 과정은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드셨겠네요. 그때 생각하면 많이 울컥울컥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그 상처를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냥 포장하는 거지. 그렇지? 아이 미안하지. 아이 근데 째려보지 마. 그래 10자로 더 올라가. 이거 봐. 미치겠어. 감사합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이분이 지금 머리 뒤에 양심이 있어서. 네, 이놈이 서울에 차는 못 바꾸던가. 내 언니 쌍가 나고 욕하는 거 다 들었다. 오. 안 가구나. 내 한두 번이야. 나 북한말로 방송 좀 하고 싶은데. 저 완전 재밌거든요. 한상에 짝꿍.